오늘 환자분이 다른 치과에서 치아 뿌리에 염증이 있다고 무조건 뽑고 임플란트 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치아였어요. 에이,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나요? 정말 많아요. 특히 치근단 염증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정확히 모르시니까 일부 치과에서는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재신경 치료나 치근단 절제술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공률도 100%가 아니거든요. 반면에 임플란트는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수익성도 높죠.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치아도 그냥 뽑고 임플란트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보존할 수 있는 사례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치근단 염증이 정말 뽑아야만 하는 건지, 어떤 경우에는 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치과에서 이런 말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치근단 염증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먼저 치근단 염증이 뭔지부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치근단이라는 건 치아 뿌리의 맨 끝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걸 치근단 염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치아 뿌리 끝에 고름 주머니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엑스레이 사진으로 보면 뿌리 끝부분이 까맣게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염증 때문에 뼈가 녹은 부분입니다. 환자분들이 사진을 보면 가끔 깜짝 놀라세요. 까만 부분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때로는 콩알만한 크기까지도 커져요. 그러면 엄청 아플 것 같아요. 이게 참 특이한 점인데요. 치근단 염증은 대부분 만성 염증이라서 실제로는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모르고 지내다가 정기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70% 이상이에요. 간혹 급성으로 바뀌면서 잇몸이 부어오르고 고름이 나오면서 아플 수는 있지만 평상시에는 별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모르는 사이에 염증이 커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치근단 염증은 왜 생기는 거예요? 치근단 염증이 생기는 원인을 알면 예방할 수 있고 또 치료 방향도 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충치입니다. 충치가 깊어져서 치아 속 신경까지 닿으면 세균이 신경을 썩게 만들죠. 이때 신경이 죽으면서 그 죽은 신경이 세균의 먹이가 돼요. 세균들이 치아 뿌리를 타고 내려가서 뿌리 끝에서 독을 뿜어내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치아에 금이 갔을 때예요.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혹은 이갈이나 구강 악습관이 있을 때 치아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고, 이때 치아가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 신경이 죽을 수 있죠. 특히 앞니에 많이 생겨요. 세 번째는 잇몸병이 심해진 경우예요. 잇몸병이 깊숙이 번지면서 치아 뿌리 끝까지 세균이 닿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치료가 좀 더 어려워지죠. 그럼 혹시 신경치료 받은 치아에서도 생길 수가 있나요? 네, 맞아요. 이게 환자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신경치료를 받았는데도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신경치료가 완벽하지 않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쪽으로 세균이 다시 침투할 수 있어요. 특히 신경치료 후에 씌운 크라운이 헐거워져서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 받은 치아도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겼다면 정말 무조건 뽑아야 하는 건가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치근단 염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뽑아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먼저 살릴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나이가 어리거나 염증이 잇몸뼈를 심하게 녹이지 않은 경우예요. 염증이 있어도 치아를 잡아주는 뼈가 충분히 남아있다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염증의 크기가 너무 크지 않은 경우예요. 염증의 크기가 작다면 임플란트 없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 치아에 금이 심하게 가지 않은 경우예요. 치아가 뿌리 끝까지 세로로 갈라져 있다면 치료가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치근단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신경 치료예요. 기존에 받았던 신경 치료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기존 재료를 모두 제거한 다음에 깨끗하게 소독한 후 다시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치근단 절제술이에요. 잇몸을 열고 염증 부위와 뿌리 끝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이에요. 재신경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시행합니다. 어떤 치료든 중요한 건 CT 촬영을 통해서 정확한 신경관의
해부학적 관계를 파악한 후에 시술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치료 과정은 먼저 기존 크라운을 제거하고 신경관 충전물까지 모두 제거한 후에 뿌리 끝까지 깨끗이 소독하는 거예요. 약 3에서 4회 정도 이렇게 재신경 치료를 충분히 진행을 했고 증상과 염증이 줄어들면 다시 신경관을 이렇게 충전을 하고 크라운을 딱 맞게 재제작을 합니다. 치료 후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신경관이 더 명확하게 충전되어 있고 염증도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크라운이 딱 맞게 잘 제작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잇몸과 치아 경계부 사이에 틈이 없이 잘 제작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근단 절제술 케이스예요. 환자분이 6년 전에 크라운을 씌운 앞니가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라고 하고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운 상태였는데 치근단 염증이 새로 생긴 거였어요. 이분에게는 3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신경치료, 두 번째 치근단 절제술, 세 번째 발치 후 임플란트. 그런데 환자분이 발치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으셨고 지금 크라운이 또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치근단 절제술을 선택하셨어요. 재신경 치료를 하면 크라운을 다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수술 과정은 잇몸을 절개해서 염증 부위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뿌리 끝 2에서 3mm 정도를 잘라냈어요. 그리고 뿌리 끝에는 MTA라는 특수 재료로 역충전을 했죠. 또한 빈 공간에는 인공뼈를 이식하고 봉합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치근단 절제술은 치아를 살리는 최후의 방법 중 하나예요. 특히 염증이 잇몸뼈를 심하게 녹이지 않은 경우에 시도를 할 수 있죠. 원장님, 그럼 이런 치료의 성공률은 어떤가요?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정기적인 관리만 잘 받으신다면 수술이 성공한 뒤 내 치아를 오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임플란트도 좋은 치료법이지만 관리가 필요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저희처럼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실패한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다음 단계로 임플란트를 통해 치료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 하는 게 오히려 좋은 경우도 있나요? 물론 정말 뽑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작정 살리려고만 하면 안 되기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치아가 세로로 완전 쪼개진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치료가 불가능하죠. 엑스레이로도 확인이 어렵고 CT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염증이 너무 큰 경우예요. 뿌리 길이의 절반 이상까지 뼈나 뿌리 끝을 녹였다면 치료해도 예후가 좋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염증과 잇몸병이 동시에 진행되어 뼈가 많이 녹아있는 경우가 많죠.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건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 곳에서 뽑으라고 했다고 바로 동의하지는 마시고 꼭 다른 치과에서도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치료 계획을 설명할 때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발치하고 임플란트만 얘기한다면 다시 고려해보세요. 정직한 치과라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부터 검토를 해보는 게 맞습니다. 또 치료 기간과 비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설명해줘야 해요. 종종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보다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자연 치아를 따라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임플란트는 분명히 좋은 치료법이지만 한계가 명확합니다. 첫 번째로 자연 치아처럼 미세한 감각을 느끼긴 힘들어요. 두 번째로 시간이 지나면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좀 생길 수 있죠. 세 번째로 한 번 하면 끝이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해요. 반면에 자연 치아는 한 번 치료가 성공하면 평생 쓸 수 있죠. 원장님, 그럼 오늘 내용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치근단 염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아를 뽑는 건 좋지 않아요. 만약 치과에서 뽑으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첫 번째, 왜 뽑아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한번 물어보세요. 두 번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확인을 꼭 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를 지키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원장님, 그럼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예요. 환자분께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최선의 치료법을 함께 고민해 가는 게 진짜 치과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치근단 염증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받으셔도 좋습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